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30대와 40대가 서울 주택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의 절반 이상이 3040 세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지만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새 집을 마련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30대, 40대가 공격적으로 주택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하고요. 특히 30대는 비강남권, 40대는 강남 3구에 똘똘한 한 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소식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594번 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그리고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채영 이사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요즘 또 환절기고 날씨도 춥고 또 부동산 아파트 값은 또 잠잘 줄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많이 이득을 보려고 부동산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부동산에 저축한다 생각을 하고 안전자산에 뭐 나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엄선해서 고른 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대근 본부장님 인사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럴 때일수록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잘 짚어야 되실 텐데요. 오늘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에서 오늘 함께 찾아가는 해답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지역 분석에 나서 봐야겠죠. 첫 번째 지역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위치는 7호선 청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구조는 2층으로 된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시세는 32억에서 33억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강남구 청담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앞서서 40대 강남 3구의 내 집 마련이 강세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강남의 또 대표적인 지역이죠. 청담동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칭 강남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김채영 이사님. 자, 청담동 이야기 한번 입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뭐 강남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강남구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청담동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뭐 청담동에 어느 빌딩을 구입했더라 이렇게 좀 많이 그렇게 주목을 받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이제 가까이에는 삼성역이 있잖아요. 대규모 개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가가 자꾸 오르고요. 또 바로 옆에는 압구정동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재건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들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고 그쪽에 개발이 되면 굉장히 집가가 높게 형성이 될 거라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청담동은 그 수혜를 양쪽으로 받는 곳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단독주택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9억이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단독주택 카페나 아니면 회사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회사에서 쓰는데 굉장히 또 단독주택의 매력이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모델링 하시면 그 또 가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인데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청담동 청담역에서 한 4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자, 입지가 일단 굉장히 훌륭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을 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의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입지 보면 지하철역이
비율을 보시면 지하철역이 아주 거미줄 교통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담역을 비롯해서 뭐 한정거장 이렇게 가면은 다 환승역이 많이 질비해 있고요. 또 이제 청담동 하면 우리가 유명한 그 학군 있죠. 명문 학군. 그래서 많이들 요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 그 뭐 아파트 값이 또 약간 상승하는 것도 학교 때문이라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상승 효과가 있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 보면 이제 개발 호재로 보면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 삼성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삼성역이 이제 현대자동차가 시발점으로 해서 바로 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이 이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뭐 이렇게 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국제 업무 교류 지구는 뭐 많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고 강남이 이렇게 커지는 거 약 종합운동장까지의 그 넓이가 72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 분포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쪽은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교통이 이제 지하철만 있는 게 아니고 GTX 또 이제 버스까지 다 들어오는 통합 교통의 요충지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지하철이 강남은 굉장히 조밀한데 또 위례 신사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밀하게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그 강남을 아주 조금만 걸어가면 그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 2030 플랜에서 굉장히 떠오르는 곳이 강남구 또 뭐 용산 뭐 이쪽에 영등포 하는데 그곳의 중심지가 바로 강남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앞으로 한 120만 정도 창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뭐 그 대기업 연계해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주거지가 많이 부족할 것이라고 앞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지가가 많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옆에 그 압구정 재건축 많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곳이죠. 뭐 1대1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 앞으로 압구정동이 재건축하면 뭐 그 평당가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반사 효과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투자하면서 뭐 이렇게 걱정 만약에 내 재산이 뭐 하락할까 봐 걱정 정도는 안 하셔도 되고 안전 자산이라고 묻어둬도 괜찮은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압구정의 재건축부터 해서 여러 업무 단지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또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는 청담동의 호재들을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박대근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청담동 하면은 누구나가 또 살고 싶어하는 동네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강남에서도 이제 가장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청담동인데 그 이유가 바로 수요층들 나는 이제 그 청담동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특징이라고 저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주거의 환경이라든가 또는 뭐 집가라든가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더라도 주거의 환경과 그리고 청담동만의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또한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입지 같은 경우에서 뭐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보실 거는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에서의 가장 큰 강점 그리고 또한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분율로 가져가는 다세대라든가 아파트가 아닙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넓은 땅값을 가져간다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의 투자는 곧 땅에 움직이지 않는 동산인 땅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지역 중에 하나는 바로 우선위권에 청담동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고 있는 청담동 그리고 입지가 훌륭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곳의 이 단독주택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이 가격은 네. 지금 이제 단독주택 2층 주택인데 땅은 대지가 지금 한 57평 정도 돼요. 근데 지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다시 건축을 하시면 더 높게 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 카페 거리에 있는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임차를 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또 이쪽은 가치가 굉장히 1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강남권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많이 하락했지만 뭐 도쿄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하시면 괜찮고 네. 일단은 뭐 매매가가 32억에서 33억이고요. 뭐 대출 예상금은 한 12억 정도 되니까 투자금은 한 19억에서 20억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가격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면 현명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로 투자 가지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에 맞는 걸 투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냥 묻어놓고 뭐 재개발 지역이나 아니면 재건축 지역에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이대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안전하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황금성이 있는 뭐 부동산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수익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산가들이 투자하는 게 1위가 건물하고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가도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 안 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도시가 형성되려면 상가가 항상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 주축이 어딘가 꼭 필요한 것이 어딘가 그런 거를 보셔야 되고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보셔야 되고 뭐 통건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익도 보시면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또 주변도 살펴보셔야 되고 뭐 개발이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통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음지가 양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미래 가치나 아니면 내가 어느 걸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이제 뭐 상담을 통하거나 본인이 충분히 생각을 하셔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단독주택 정보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3153-259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요. 박대근 전문가와 함께 지역 분석해볼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4호선 숙대 입구역 역세권이고요. 구조는 투룸입니다. 현재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네요. 저희 이번에는 용산구로 와봤습니다. 역시나 아주 귀한 지역의 정보를 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서울의 가장 최중심지, 서울 3도심 중에 세 곳인 이제 서울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을 이어주는 중심지에 위치한 곳이 바로 용산구입니다. 자, 용산구의 전체적인 이제 지도를 바라보시면은 이제 용산 민족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한남뉴타운이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동부이촌동과 서부이촌동의 재건축 확인들을 하실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쪽 라인이 가장 이제 단독주택이라든가 또는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서계동부터 시작을 해서 용문동이라든가 효창동 그리고 또한 본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청파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숙대역과 남영역은 굉장히 가깝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1호선을 이용하기도 편하시고 위쪽으로 올라가신다면 서울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KTX라든가 1호선과 그리고 4호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는 이제 GTX의 그런 AB 노선과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노선들이 이곳에 광역철도망 신분당선, 신안산선 등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교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서울역 마스터 플랜으로 인해서 용산역까지 서울 지상철이 이제 1호선이 지하화되는 이런 작업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파급력이라든가 개발의 호재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지막 남은 서울의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핵심 지역이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하면은 국제업무지구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 호재들도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입지적인 강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방향별로 자세하게 좀 입지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개발 호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좀 있습니까? 개발 호재하면 이제 용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대표적인 부분으로 좀 축약을 한다면 서울역의 그런 오래되어 있는 건물들 그리고 시설물들, 주거의 환경들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명동과도 가까우면서도 이 주변이 계속 개선되는 사업들, 주거 환경 개선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특별 관리 계획 구역들이 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호재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역 마스터 플랜입니다. 지하와의 이제 지상철을 지하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하 40m 이하의 신분당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GTX의 A 노선과 B 노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수색부터 이제 신도시에서 시작이 되는 광명철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역은 앞으로 교통의 가장 핵심적인 경기도권에서 우선적으로 또는 지방권에서 우선적으로 와야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 서울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주변의 용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굉장히 오래되어 있으면서도 개발이 계속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변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대표적인 곳들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용산뿐만이 아니라 뭐 청파동에 위치하고 있는 숙명여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든가 그 위쪽으로 이제 서계동이라든가 뭐 남대문 시장의 그런 현대화 사업들 계속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곳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치를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직접 투자한 부동산이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거의 환경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영향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지금은 약간 불편하지만 이제 앞으로 강남보다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교통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주거의 환경 개선까지 이루어진다면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국제업무지구는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사실상 이제 부지 그 전 시행사와의 그런 분쟁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정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토지 어느 정도의 그런 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착공 소식이라든가 또는 국제 업무를 지어지기 위한 주거 시설은 전혀 안 들어가고요.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로만 100% 채워지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곳은 여의도와 함께 맞물려서 여의도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또는 국제 업무 지구가 같이 함께 맞물리는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개발되기 이전이지 않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의 미래 가치를 끌어가는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업무지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용산공원이 조성 이제 발표가 되면서 계속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가족공원이라든가 이런 곳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1차 단계, 2차 단계, 3차 단계까지의 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뭐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파크를 못지않는 남산과 그리고 해방촌을 연결할 수 있는 민족공원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뭐 유엔사 부지 그리고 또한 수송부라든가 캠프킹 기지의 이전을 통해서 지금 이미 뭐 부지 확보만 된다면 다 이전을 할 정도로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산의 정말 민족공원의 개발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굵직굵직한 것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고 알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서울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좀 전국적으로 다니고 이동을 하기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청파동의 입지 호재 한번 들어봤고요. 자, 용산구 중에서 저희가 청파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김채영 이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용산구 하면은 그 2030 플랜에 또 속해 있는 구고 용산구가 지금 뭐 마포구나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용산 그 미군 부대가 올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뿐이지 아마 그 미군 부대가 없었으면 굉장히 발전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지금은 이제 노후화된 주택도 많고 정비도 많이 해야 되고 교통도 지금 지하화로 연결되고 지금 그 강남하고
뭐 버금가게 아니면 더 나중에 개발되기 때문에 더 뭐 미래 도시처럼 이렇게 변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공원이에요. 공원이 서울에서 크게 그렇게 차지할 수 있는 곳은 용산밖에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앞으로 얼마나 기다리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갑자기 1억 원 투자한 게 갑자기 뭐 몇 억이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물가 지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너무 뭐 개발이 돼야 내가 개발 이익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일단 많은 개발이 풍부하게 있는 곳, 그냥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은 더 이상 그 물가 상승률밖에는 오를 가치가 별로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발 가치가 다양하게 많고 새로운 국제 업무 도시라든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면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가치도 크게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묻어놓을 수 있는 내 재산을 저축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채영 이사님도 미래 가치를 좀 꼽아주신 것 같아요.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미래 도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서울의 중심에서 이렇게 큰 공원, 녹색권을 누려보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격 정보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가격 정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4억 원대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의 특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서는 이제 3억 5천만 원에서 한 4억 초반 정도까지 이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시에는 이곳이 약간 전세가가 좀 낮습니다. 사실상 이 주변에 아직 노후화된 주택들, 저밀도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을 뿐이지,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 전세가의 상승이라든가 임차 가격, 임대 가격의 상승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투자 금액의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세 시세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1억 원 정도 투자될 수 있는 금액, 1억에서 1억 3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월세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한 3천만 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구성을 좀 하시고요. 지금 세가 이제 100만 원 정도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임차도 굉장히 주변에 숙명여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그런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직장인들의 그런 거주지로서 우선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의 그런 임차 금액도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학가 인근이기 때문에 뭐 수요 걱정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투자 금액까지 저희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요,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저밀도 주택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노후도입니다. 노후도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사실은 불편함들이 해소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용산하면 재개발이 정말 유명합니다. 이제 한남 뉴타운부터 시작을 해서 용문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들이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인데, 청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도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으면서 하숙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는 원룸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 다가구이기 때문에 이곳의 재개발 가능성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제 오래되어 있는 주택들은 전세가가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자체가 투자 금액이 3억에서 4억 정도 이상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다가구일 경우에는 그 이상의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투자를 하신다는 이유는 소액으로 전세가를 높여서 소액으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 1억 원 내외로 투자하기 위한 전략인데, 용산 지역의 청파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은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재테크의 이익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때는요, 일단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투자하시는 금액이 가장 소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이제 설립되거나 사업 시행인가 또는 이제 관리처분 단계까지 나온다면 그 권리금이라든가 그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셔서 투자하는 전략으로 장기 보유를 하시거나 중간중간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들 잡아보시는 것이 제 부동산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 정말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짜 미래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용산구라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청파동에 위치한 저희 다세대 주택 만나보셨으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역 역시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과 신분당선 강남역 역세권이고요. 구조는 원룸과 1.5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5,9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이번에는요, 강남 3구 중에서 서초구로 와봤습니다. 강남대로에 있는 오피스텔인 것 같아요. 자, 입지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서초구 하면은 조금 저쪽 검찰청 쪽을 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오피스텔은 강남대로 바로 뒷길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강남역에서 2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강남역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그 강남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역 한 100만여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뭐 이렇게 경기도권에서도 그 빨간 버스들이 꼭 지나가는 곳이 강남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인구 밀집도가 많고 그만큼 또 그 업무 단지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바로 옆에 롯데칠성 이제 개발이 되는 곳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차 수요가 많이 필요한데 임차 수요가 풍부하죠. 근데 풍부한데 오피스텔은 부족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새로 짓는 거라서 예전에 지어놓은 곳은 조금 이제 인테리어가 좀 조금 옛날 거라 조금 단순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오피스텔 그 홍보관을 가보면 완전히 호텔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호텔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가보면 진짜 잘 지었어요. 그래서 뭐 요새 원룸이나 1.5룸도 뭐 이렇게 분리형으로 잘 돼 있고요. 또 요즘 신혼부부들이 알뜰하게 또 맞벌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을 뭐 차나 아니면 뭐 교통을 이용 안 하고 바로 인근에 그 오피스텔을 많이 이렇게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 강남 아파트는 굉장히 이 젊은 세대들한테는 진짜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강남 오피스텔이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워낙 고가의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강남에 그래도 내 지분을 하나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남은 더 이상 오피스텔 지을 땅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 높은 건물을 뭐 재건축한다는 거는 상상하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남아있는 오피스텔 그것도 강남 1번지에 그 강남 그 1번지는 경기도권에서 그 빨간 버스들이 다 모이는 곳이라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1번지의 자리는 지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개발을 하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임차 수요가 많고 또 고소득층이 많은 곳이 강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려고 오피스텔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또 수익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그 지역을 오피스텔 투자도 지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 수요가 풍부해야 그만큼 수익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강남대로 그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준비했는데 요즘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1인 가구지 않습니까? 결혼들 안 하고 1인 가구가 지금 30%를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래에는 더 많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가구들이나 아니면 2인 가구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매매가도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아파트 생활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을 잘 이렇게 인테리어나 갑자기 그렇죠. 네, 깔끔하게 다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앵커님이 거들어 주시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텔이라고 네. 무시하지 말고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좋습니다. 투자책으로. 예. 네. 자, 이렇게 김재영 이사님의 정말 전문가다운 입지 분석 한번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좀 집중적으로 있는 곳, 이 강남역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업무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개발 호재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이것은 이제 개발 호재가 강남이기 때문에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지금 바로 뭐 이 오피스텔 인근에는 롯데칠성이 지금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삼성과 롯데칠성이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이 업무 단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또 주거라든지 아니면 요새 꼭 오피스텔이 주거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형 업무 단지가 있으면 인근에 그 사무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의 장점은 사무실로 또 임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거로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또 뭐 1인들이 또 뭐 주거를 하면서도 또 사무실로도 사용하더라고요. 요새 젊은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곳에 위치한 곳에 있고요. 또 이렇게 강남은 또 생활 인프라가 너무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쪽으로 보면 이제 도로 같은 경우도 이 도로 교통망이 잘 돼 있어요. 이쪽은.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나 뭐 이런 쪽으로 동부간선도로 또 남부순환도로 이용이 참 좋고요. 그래서 뭐 또 보면은 이제 양재 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양재 우면 RNCD 뭐 그런 지역도 개발이 그 대기업들이 연구단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지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또 잡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도 이제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위에는 또 공원화를 하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아름답게 서울 시내가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쪽도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업무지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삼성동이 워낙 크게 72만 제곱미터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 쪽으로 또 보면은 르네상스 호텔이라든가 이쪽으로 쭉쭉쭉쭉 나오면 강남이 이제 크게 발전하고 서리풀 터널이라든지 또 그 뭐 남부 터미널도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개발지가 업무 단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지는 자꾸 부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사무실도 이런 조그만 사무실도 이용하기가 좋고요. 또 하나 이제 교통으로 보면 뭐 GTX C 노선이 또 이제 그 삼성 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인구 밀집이 많아지고 또 A 노선도 오고 또 이쪽에서 교통으로 따지면 신분당선이 지금 강남역까지 되어 있지만 용산까지 해서 더 멀리 저 삼성까지도 이제 쭉 연결이 되니까 교통이 아주 좋고 업무 단지 풍부하고 뭐 여러 가지로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강남구가 또 유난히 많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생각하시면 투자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개발 호재들 알아봤고요. 정말 교통 개발도 일단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뭐 지하 사업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대근 본부장님은 어느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드셨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건물의 특징 좀 저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단 강남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뭐 규모라든가 뭐 세대수 이렇거나 어떻게 준비가 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규모는 이제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요. 6층까지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은 그 많지는 않아요. 한 89세대니까 한 90세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갖출 것은 다 갖춰져 있고 더 좋은 거는 6층까지 상가라니까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더 매력적인 오피스텔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강남대로에 위치하면서 공실률 걱정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실 텐데 공실률도 없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이제 세대수도 89세대라면은 굉장히 건물의 층수 또한 굉장히 높게 형성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청약에 대한 그런 기대치라든가 이런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두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점, 물론 세법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점이 청약 청약 신청 시에 이제 무주택으로서의 그런 혜택들을 많이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을 좀
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좀 보시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좀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짜 정보까지 좀 팁까지 정리해서 좀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 이 오피스텔 가격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남은 이제 오피스텔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돌았으면 뭐 또 떨어질까 기다려도 뭐 아파트도 그러듯이 오피스텔도 이렇게 뒤를 따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매매가는 이제 3억 5,900만 원부터 조금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룸하고 1.5룸이 있는데 또 5억 9,500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선호하고 뭐 이제 향이라든가 뭐 이 구조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와서 직접 보시면 뭐 선호하는 네. 그 형태나 아니면 그 층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지금 전세 시에는 3억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전세가 가능하고요. 또 실제 예상 실투자금은 5,900만 원부터 이제 전세를 활용하시면 5,900만 원부터 1억 1,500만 원이면 이 강남 알짜배기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를 만약에 이제 하시면 월세 보증금이 한 3천만 원에서 월 수익은 10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때 시세 지금 이제 10%만 하면은 이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아직 2021년 5월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 또 시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세로 10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2억 1,500만 원부터 3억 5,7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대출이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1,400만 원에서 2억 800만 원까지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강남대로 지역 정보 분석을 저희가 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있고요. 구조는 1.5룸과 2룸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저희 이번에는 영등포로 와봤습니다. 자, 업무 수요가 많아서 정말 직장인들이 대표적으로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의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입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와 밀접하게 가까이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1인 가구, 2인 가구의 밀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상 이 주변에 이제 수요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여기는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대형 업무타운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점, 뭐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9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1호선이라든가 5호선 그리고 2호선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제 신안산선과 GTX B노선의 예정으로 인해서 여의도 그리고 영등포의 접근성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본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영등포 뉴타운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지역이죠. 아크로스퀘어 바로 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까지도 도보로 굉장히 빠르게 8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아크로스퀘어를 지나서 이제 영등포 시장역까지는 도보 4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주변의 환경 정비가 같이 함께 이뤄지는 이런 시너지들을 볼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변에는 이제 대로변에 맞닿아 있기도 하면서 주변에 빅마켓이라든가 또는 양평동의 코스트코, 뭐 홈플러스 그리고 영등포 역으로 가신다면 이제 타임스퀘어의 복합 쇼핑몰부터 시작을 해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마트들이 굉장히 즐비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서 이제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금융 특화지구라든가 방송 특화지구의 그런 고소득층의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가 계속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장점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의도 위쪽 라인으로는 이제 마포의 공덕과 합동의 그 합정지구의 그런 업무 시설들이 같이 함께 마포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상암 DMC 방송사도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곡지구라든가 영등포 국제업무지구까지 이제 형성이 된다면 이 주변의 대형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 직주 근접성의 가장
최고 상위층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영등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 영등포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개발 호재 중에서는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심 지역과 강남에서 이제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된 곳이 바로 영등포 여의도의 국제 금융 중심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등포가 앞으로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추가적인 서울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까지 살펴보신다면 영등포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곳은 뭐 직주 근접만 훌륭할 뿐만 아니라 1, 2인 가구의 성지, 그야말로 성지라고 좀 볼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가 된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2030 플랜으로 인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3도심이기도 하고요. 이 주변에 이제 도로의 정비라든가 또는 접근성의 그런 용이성들을 더욱더 높여주는 그런 도로의 확장 부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물포길 지하 사업을 대표적으로 2022년 이제 완공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도 지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1년 시점에는 더욱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이제 충남권이라든가 지방권으로의 그런 진출입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GTX B노선의 광역 철도망 또한 이제 대중교통편의 그런 편리성도 같이 함께 높아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가로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 영등포 뉴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아크로스퀘어가 가장 대표적인 재개발이 추진된 곳입니다. 2014년도 이제 입주를 통해서 17년도군요. 17년도 입주를 통해서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84제곱 국민 보급주택을 보더라도 금액대가 이미 뭐 15억대 이상이 지금 분양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정말 미분양이 났었던 곳이 맞나 이렇게 예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라든가 또는 대우두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 금액대를 더욱더 높게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가의 아파트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오피스텔의 가치, 지가도 같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시면서 지가의 상승분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점 중에 이제 여의도의 마스터 플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도 이제 개발을 계속 노후화된 주택들도 재건축의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되면서 업무 시설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MBC 옛 사옥부지라든가 또는 파크원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72층과 56층에 두 개의 트윈타워 업무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현대백화점 국내에서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대형 그 7성급 호텔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와 그리고 또한 이제 쇼핑이라든가 숙박이 같이 함께 맞물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3빌딩의 약 4.5배 정도의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은 앞으로 여의도가 계속 직장인들의 수요층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곳에 50만 명 이상의 그런 직장인들이 수요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영등포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밀릴 수 있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전세가 또는 매매 가격, 땅값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개발 호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잠재적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3도심답게 개발 호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은 이곳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저 2030 그 3도심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그것만 해도 가치가 있는 곳이고, 또 이곳 같은 경우도 이 바로 여의도에 업무단지가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주거가 부족해요. 또 아니면 그 여의도의 그 고가 아파트를 젊은이들 1인 가구나 2인 가구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힘들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 이제 쉽게 편하게 이동 편하고 뭐 걸어서도 여의도 가고, 아니면 마곡 같은 경우도 금방 뭐 지하철 이용하시면 뭐 20분대, 뭐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강남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중간 지점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분은 마곡이고 한 분은 강남이다. 그러면 아마 영등포
정도가 살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업무단지 중심 지역 뭐 바로 길 건너면 다리 건너면 용산 업무단지 또 영등포 업무단지 업무단지 홍수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주거는 뭐 영등포도 지금 땅이 부족해요. 앞으로 그 오피스텔 지어질 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뭐 선택하면 그만큼 노후된 오피스텔도 많고 이 새로운 거는 그만큼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하실 때 조금 새 거를 하시는 게 더 낫겠고요. 가치도 앞으로 미래 가치도 새 거들이 더 조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너무 뭐 망설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서울 시내를 다 돌아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2030이라든가 개발 계획이 많은 곳을 이렇게 많이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분은 놓치고 기회를 놓치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괜찮은 곳을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믿고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망설이고 이러는데 가끔가다 조금 망설이다가 1년, 2년 지나가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유로우면 시간이나 돈이나 여유로우면 기다리셔도 되지만 이런 개발 계획이 충분히 있는 곳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투자하면 너무 많은 큰 이익을 보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제 재산을 지키는 곳에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입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질문하실 거는 또 따로 없으실까요? 여쭤보시고 여기 싶은 거 땅이 있을 것 부족한데 단지형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예. 내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세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200세대 조금 못 미치는 196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의 특징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내부의 빌트인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곳에 1, 2인 가구들을 밀집되어 있는 그런 수요층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분리형 원룸이라든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주택의 그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이곳의 가격 정보는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 가격에서도 이제 주변보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억 3천부터 시작을 해서 투룸일 경우에는 이제 3억 3천 정도의 이제 수요가 맞춰져 있는 시세를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임대 시에는 2억 1,500만 원부터 보통 2억 2천, 2억 3천 정도의 1.5룸 이제 분리형 원룸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도 굉장히 높게 잘 갖춰져 있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고 실투자 금액 1,500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과 이제 그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 9천에서 이제 1억 6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월 수익은 7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임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은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은 그 전에 다 끝난다는 점이 어떻게 보시면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금액대별로 또는 층수별로 조망권이라든가 가시성 그리고 또한 이런 채광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전망이라든가 이런 뷰들을 많이 보시는데 여의도 뷰라든가 남양의 그런 아크로스퀘어 광장뷰가 또 나오는 세대스가 아직 있다는 점을 좀 보시면서 임장활동 빠르게 좀 움직여 보시면 좋은 그런 층수를 좀 선점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리 또한 지방에서 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관리적인 부분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문 위탁관리 업체가 이제 구성을 하면서 임대라든가 또는 시설 관리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려고 생각이 있으시거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오셔서 발품을 한번 팔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직주 근접 지역인 영등포동 정보 만나보셨습니다. 자, 오프라인에서도 또 강의 들으실 수 있는 자리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통건물과 아파트 투자 전략 주제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이루어집니다. 도곡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김채영 이사님이 직접 진행하시니까요.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놓치면 안 될 지역을 분석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신논현역 인근입니다. 박대근 본부장님이 또 직접 진행을 하시니까 역시나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테크 매거진 오늘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지역 정보 만나보시죠.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